예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아까 뭐라 그러셨죠? 한마디로? 뭐 최상의 네, 정보를 드리는 그렇습니다. 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예,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했고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할 텐데 예전에는 뭐 에코프로냐 포스코홀딩스냐 그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냐 퓨처엠이냐 서로 막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랬는데 지금 뭐 같이 조금 관심이 떨어진 거에서 특별히 뭐 포스코 그룹주가 막 더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 별개로 막 치고 나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가 흐름이 대동소이하죠. 네, 대동소이한데 오늘 네. 하루만큼은 포스코 그룹주가 이겼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제 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방송을 매달 챙겨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보다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주주총회나 실적 발표, 뭐 컨퍼런스 콜, 뭐 거래 재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거래 대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래 대금을 정리를 했는데 최근 한 달 이제 저번 녹화 끝나고 오늘까지 한 달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거래 대금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뭐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어제 주말까지는 다 확인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 관련해서 관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뭐 2차 전지나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크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철강은 싸웠을 때는 우리한테 피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작 포스코 퓨처엠도 수급이 괜찮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포스코 홀딩스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포스코가 오늘 오은영 박사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강연을 했대요. 포스코에서요. 아유 자꾸 오를 이유를 찾으시길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네, 뭐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 네, 뭐 밸류업 재부각 밸류업 PBR은 낮은 거 아닌가요? 포스코는 어쨌든 간에 뭐 그 밸류업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는 약간 어그러고 그죠? 네네. 아마 저는 밸류업도 이제 뒤에서 포스코홀딩스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30%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장이 예상치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철강 매출이 거의 90%고 2차 전지 매출이 10%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PBR이 0.5네요. 네, PBR 0.5고 그죠? 밸류업에 붙여도 뭐 그죠? 네. 얘기 되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밸류업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주말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4월 20일 녹화 날에 제가 분명히 주말까지는 이제 나왔던 뉴스를 딱 검색을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저 녹화하는데 그때 7대 혁신과제 발표했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 장인하 회장께서 오셨는데 뭐 이분이 뭐 2차 전지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좀 구체적인 발언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쉽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는데 하필이면 4월 22일에 7대 과제를 해가지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들을 뭐 M&A를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4월 22일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 같은 경우도 27.67%에서 27.77%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포스코 그룹주에 관심이 크게 이제 조금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관심을 올해 상반기에는 가졌지만 요 정도 가졌으면 됐다. 추가적인 모멘텀 나오면 그때 사겠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유비중이 준 건 아니니까 사다가 이제 조금 다음 모멘텀 찾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86만 주였다가 88만 주 정도 기록을 했고 그러면 실적 체크하죠. 네. 특별한 건 없죠 공매도. 네.
특별가 없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감소한 18조 520원. 매출액 520억 원. 520원이 네. 아니라 520억 원. 네. 네, 영업이익은 520원은 저도 있어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3% 음. 감소 5,8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은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유가 사실 철강이랑 인프라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송에서 제가 뭐 자세하게 풀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 증가를 하겠다고 했고 아무리 매출이 10%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재고평가 환입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수급 체크했고 이슈를 좀 체크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유로메카 로봇 회사잖아요, 그죠? 네. 로봇 공동 연구실을 설립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도 그냥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강세에 10%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고 포스코 DX를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설비나 이런 쪽에서는 포스코 DX인데 저는 이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열사가 있으면은 계열사를 좀 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에 포스코 DX가 다 커버를 못하니까 약간 외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DX한테 뭐 장비나 설비 이쪽을 맡기는데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뉴로메카랑 도와주고 있고 뉴로메카 하면 당연히 그 협동 로봇 했을 때는 네. 일반 뭐 푸드 비버리지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뭐 한화나 두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M&A를 진행하겠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도 말 안 했으니까 뉴로메카를 점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좀 포스코홀딩스랑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또 아쉬운 게 있네요. 제가 박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 실적이 깎였을 때 그때 이제 밸류데이 하잖아요. 포스코가 밸류데이. 네. 밸류데이에서 자신들의 2028년, 2030년 목표치, 캐파 목표치를 깎지 않는 게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다. 깎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26년까지 리튬의 생산 능력 확보 목표치를 16만 6천 톤에서 9만 6천 톤으로 그다음에 많이 예, 줄었네요. 2025년까지 4만 8천 톤의 니켈을 2만 3천 톤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물론 제가 뭐 맞췄다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좀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게 또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3일 된 뉴스인데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및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포스코 영상에서 대부분 댓글에 80%가 이거더라고요. 아니 PBR 0.5밖에 안 되는데 왜 밸류업에 참여했다 말을 안 하냐라고 댓글 달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뭐 자사주를 물론 뭐 삼성물산이나 이만큼 못 하겠지만 얼마 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도 자사주를 10% 갖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소각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기대감이 생긴다던가 발언을 해주면 조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고요. 이제 양극재 쪽은 이제 퓨처엠이잖아요, 그죠? 물론 맞습니다. 양극재 같이 하지만 퓨처엠은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퓨처엠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높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퓨처엠 실적은 어땠는데? 우선 전망치 상으로도 네. 이거는 저는 밸류 원칙입니다.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를 하고 매출액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비례가 나올 거고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8억 원 흑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379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총을 보시고 매출액을 봤을 때 영업이익을 요 정도 잘했으면은 꽤 잘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증권계통의 컨센서스는 247억 원대였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제일 세게 불렀더라고요. 하나투자증권이 453억 원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인 379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보수적인 컨센과
적극적인 컨셉의 그 중간을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원재료 가격 투입 시기에 따른 레깅 효과로 재고생산 평가 손실을 이제 환입이 돼서 실적이 나온 건데 에코프로 BM과 비교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폭은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컸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외국인 보유 비중도 그렇습니다. 4월 19일에 9.33%였는데 5월 17일도 9.33%, 0.01%도 변하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공매도 추이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4월 17일에 293만 주였는데 5월 14일 기준으로 299만 주. 그래서 공매도는 소폭 증가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포스코홀딩스랑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밀리다가 횡보한 게 아니고 오르다가 횡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좀 추가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뭐 체크해야 될 이슈나 뭐 이벤트들이 좀 있나요? 네, 우선은 이런 것들은 증설을 하겠다고 하는 게 참 밸류에이션이 어려운데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통 우리가 GM이랑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일본 혼다랑도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혼다가 이제 북미에 자신들의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완성 셀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을 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뭐 생산량이나 공장 착공 규모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피에노 케미칼이라고 포스코 퓨처엠이랑 OCI가 합작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극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소재가 이제 음극재에 필요한 피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국산화는 완료를 했고 이제 양산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온 뉴스예요. 그다음에 이 포스코 퓨처엠과 OCI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진행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이 실적 반영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건데 이 뉴스를 제가 한 두세 번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분들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산의 천연 흑연 대체 어려워. 그래서 중국에서 흑연 수출을 안 하겠다. 히토리랑 더불어서 흑연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흑연을 구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포항에서 유일하게 인조 흑연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냐라고 보면은 인조 흑연을 일본도 만드는데 품질도 일본이 좋지만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을 가격으로 나눴을 때는 가성비는 포스코 퓨처엠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고 있는 인조 흑연을 정말 이 전 세계에 만들고 있는 뭐 2차전지 완성셀에 들어간 음극재를 좀 커버하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그럼 인조 흑연 생산 시설을 증설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봤고요.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또 좀 오늘 코멘트 하실 건 뭐가 있나요? 네, 우선은 요즘에 그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포스코 아랫단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제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은 사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지라고 헷갈리셔도 무방해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헷갈릴 것 같다가 네. 아니라 헷갈릴 거 무방하다. 네, 헷갈려도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미생을 보면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배경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떼다 파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에코프로 HN 같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이 분기마다 실적이 등락폭이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균일하고 만약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 굴이나 철광석 가격이 우상향 기조를 보여준다 한다면
그때 러우 사태 최초 발생했던 2022년처럼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뷰를 갖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이익이 성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포스코 인터랑 LS전선 대표이사가 만나서 재생 에너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다고 하니까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하겠지만 약간 리튬 관련하면 포스코 엠텍이 수혜를 보듯이 포스코 인터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선박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가 가질 수 있는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 그 다음 최근에 조선이랑 해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해운 관련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선박 시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HMM이나 페노선이나 대한해운 같은 우리가 알만한 조선사들이 이 시운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트레이딩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21선 위에서 그래도 한 플러스 1.5% 양봉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체크했는데 그럼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손 팀장님 탑픽이 뭡니까? 우선 만약에 저는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참 대동소이한 거죠. 내가 수급만 볼 거냐 아니면은 성장성을 볼 거냐 아니면 수급과 성장성을 같이 볼 거냐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왔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확실하게 우리가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2차 전지랑 가장 관련 있는 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이번 주에 사가지고 다음 주에 수익 창출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투자해가지고 한 석 달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리튬 가격이나 뭐 2차 전지 완성세 수출 동향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테슬라가 반등 나왔을 때 거래대금 실렸던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석 달 보였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좀 기대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분석 그리고 탑픽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손열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